첫 번째 주제, 이준석 왜 그래 윤핵관과의 전면전입니다. 8월 13일 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이준석 다운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속 시원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기를 바랬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 것도 보기 좋아 보입니다.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결별을 했구나. 헤어질 결심, 헤어질 요즘 뭐 결심을 유행하는 문구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 이후에,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뭐 인터뷰나 뭐 이제 기자들 질의응답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뭐 결별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약간의 문은 열어둔 느낌. 샛길 정도는 열어둔 느낌인데 근데 사실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 뭐 윤핵관은 뭐 차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이것이 과연 봉합의 여지가 있느냐 수준의 이제 발언이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말을 해도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 갈등을 중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뺄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이 갈등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라는 게 좀 뭐 궁금하긴 합니다. 약간 중재 여지 없이 좀 계속 치닫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재의 여지는 기존의 다른 분들께서 저는 없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내 어느 분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서실 것 같나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그리고 당 내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좀 적대감까지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연령주의 프레임을 씌우고 뭐 좀 자중해라라든지 아직 좀 더 성숙해져라라든지 이런 공격 외에는 지금 먹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나이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불쾌한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남 탓하지 말고 자중해라. 이 말이 저는 가장 비판받아야 될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내에 많은 분들이 이준석 탓을 하고 있지 이준석 대표가 남 탓을 하고 있는 그림은 사실 전 그렇게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재를 하시겠다, 비대위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 보이지는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대통령 본인밖에 계시지 않는다. 대통령이 좀 나서는데 공간을 좀 없앴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기는 했거든요. 사실 기자회견이나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뭐 그 방송 출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좀 워낙 세기도 하고. 근데 그동안 계속 시간이 많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많았다. 여지를 계속 충분히 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적도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익명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징계를 받은 이후로 한 달 가까이 이준석 대표가 사실 뭐 방송 활동도 하지 않고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이준석 탓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지점에 공감하지 못하는 당원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원내에서는 특히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론전의 끝에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뭔가 대화라든지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저는 그 과정을 연결하는 사람이 윤핵관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아니면 윤핵관도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된다. 해야죠.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기에는 물론 뭐 초반이시니까 제가 앞으로 좀 지켜보겠지만은 이번에 뭐 비대위 구성한 거를 보니까 사실은 그 광주시장 후보셨던 주기한 후보님이죠. 후보님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자녀분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알려져서 채용 논란. 그렇죠. 근데 뭐 있었던. 그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발단도 뭐 이분이 뭐 후보였네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진짜 이른바 찐친이다 이래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찌됐든 윤핵관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번 비대위에서도 분명히 미치고 있고 그거는 뭐 그분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은 것만 봐도 그래요. 결국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정치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의 중재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중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미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중재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또 비대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성에도 사실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요.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할당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여성이고 청년이다라고 라벨링을 하셨던 분이 뭐 할당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새누리당 중청위 출신인 분이 지금 중청위? 네 비대위에 지금 또 들어가셨어요. 네. 아. 그때 당시 또 논란이 됐었던 어떤 논란인지 카드뉴스 조금- 논란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카드뉴스. 청년 당원들이 납득하기에 조금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는 저는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거쳐가는 중간 단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리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밥상을 가져갈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싶고요. 뭐 이번에 비대위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좀 구인난도 겪었던 것 같아요. 뭐 구인은 없었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기구니까 뭐 피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잘못하면 또 오명을 쓸 수도 있는 자리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명직 비대위원회에 있었던 그 초선인 엄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역량이 안 돼서 다른 분을 추천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던데 오늘 발표한 명단에 좀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사정을 한 거죠. 없다. 그 사람 사람이 안 없다. 그 사람 안 한다고 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 비대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한 희한한 방법을 돌파구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비대위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냐라고 보면 최고위원들 사퇴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 왜 사퇴했냐 보면은 그냥 갑자기 하셨어요, 사퇴를. 이거 배현진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당의 혼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의 혼란이 초래된 거는 문자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문자 사건 누가 했냐? 권성도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재신임 됐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네. 볼 때 그 문자 공개도 그때는 저도 실수라고 봤지만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말들도 지금 추측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또 합리적으로 보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비대위가 사실상 허울뿐인 비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조기 전당대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좀 추진한 게 아닌가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나. 결국 그분들이 밥상 또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밥상이 차려지긴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그래서 그냥 사실 이 비대위의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가 뭐 국민의힘의 뭐 비전과 쇄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이준석 대표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이제 급급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 특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막는다고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뻗칠 수 있는 그 영향력도 한계가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준석 대표의 이런 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떤 입장이냐, 만났냐, 안 만났냐, 만날 거냐, 뭐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해봤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건재한 것 같은 느낌의 비대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만 죽이면 이 비대위가 당위성을 갖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고 유난히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기자회견 이후에 당내 중진이라고 불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전부 다 이준석 대표를 집중 공격을 거의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또 나경원 의원께서 요새 전 의원께서 말씀을 조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 언론 인터뷰들 계속 하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또 선거 유세 열심히 이렇게 다니셨는데 취임식 초청도 못 받으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것,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지적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위 태세 전환이 된 모습을 보면서 당원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논리적으로 뭔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다, 싸가지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어떤 정당성을 그분들이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당장 이준석을 내쫓고 나면 또 당 내에서 저는 세력이 또 사분오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타겟은 또 누가 될지.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 있잖아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 떠난다고? 네. 뭐 후보께서 자격이 되는지
숙제를 드릴 테니 풀어보시라. 뭐 이런 말도 좀 선거 기간에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억울할 때는 우는데 남이 억울할 때는 울지 않는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그때 또 지적을 하셨어야 되죠. 그때는 또 지적 안 하시고 지금은 무슨 일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뭐 싸가지를 이야기하거나 이러시는 거는 부적절해 보이고 심지어 공격을 하려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SNS 정치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사실 지금 국회의원분들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이렇게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지금 차기 당대표 지지율 1위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좀 두렵거나 또는 부럽거나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폭로를 좀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다 풀지 않았다 기자회견. 아니 뭐 오늘만 하더라도 뭐 여러 일화를 공개하거나 뭐 자진 사퇴 권유 이런 건 무슨 얘기지?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여러 이야기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뭐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뭐 아예 없어진다고 봐야죠. 네. 결국은 좀 상당히 약간 뭐 말뿐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신당 창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겪어봤기 때문에 본인은 그 의사가 전혀 없고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이나 뭐 다른 당원분들도 그런 선택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지와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당이 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정치적 신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합집산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여당 내분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도 보면요. 계속 윤핵관,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그분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 이 두 그룹을 합쳐서 70%가 나와요. 항상.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책임은 20% 선을 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모든 게 이준석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당내 그런 정치인들은 그럼 나중에 이런 사태를 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준석이 이 그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집니까?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